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오늘은 딥다이 부품을 납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납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딥타입을 납땜을 할 때는 몇 가지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이번 영상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품을 납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는 납땜을 할 때 어떤 방법적이나 노하우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PCB가 있으면 당연히 납땜해야 될 부품들을 적당한 위치에 꽂아줘야겠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부품이 아니라면 각 부품들을 꽂아야 하는 위치에 PCB와 밀착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K 저항인데요. 이게 여기 R5 저항 자리에 꽂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높여서 실장을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PCB와 정확히 밀착되도록 실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납땜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PCB에 저항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제 납땜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납땜을 하실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뒤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한 상태에서 부품에 땜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부품들을 일일이 꽂은 다음에 이렇게 각 부분들의 핀을 이렇게 휘어준 상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부품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들끼리 이제 간섭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편해서 잘 안 쓰고요.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땜을 합니다. 자, 땜을 할 때는요, 자, 이렇게 납이 있으면은 인두기로 이거 납을 묻혀가지고요, 내가 땜을 해야 될 자리에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갖고 오셨으면은 이제 부품이 고정이 되잖아요. 물론 한 다리는 아직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품이 좀 뜰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냅두세요. 이제 이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품들을 몇 개 더 꽂아 봅니다. 이 부품을 R4자리에도 꽂아보고, 그리고 R2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을 꽂겠습니다. 네, 꽂으셨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자, 아까와 같이 인두기를 이용해서 납을 조금 묻혀주시고 빨리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두기로 이 부품을 너무 오래 지지면은 손을 이용해서 부품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정확히 예쁘게 땜을 한다는 목적보다는 단순히 부품을 고정한다는 느낌으로만 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이나 어떠한 캐패시터, 다이오드 모두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PCB에다가 부품을 정확히 밀착해서 납땜을 해주시면 되고요. 몇 개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많이 쓰이는 104 캐패시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C5랑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C2 자리에 실장을 해볼게요. 자, 이 캐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부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실장하지 마시고, 자, 부품이 정확히 PCB까지 밀착되도록 그 상태에서 부품을 위에서 손으로 좀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인두기를 이용해서 납을 조금만 묻혀주시는 겁니다. 부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네, 이렇게 묻혀주시면은 이제 부품이 이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부품들을 먼저 하나하나씩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하시다 보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품 수가 비교적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다리들끼리, 이 핀들끼리 지들끼리 막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두기를 대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니퍼를 이용해서 다리를 잘라주세요. 다리를 자르실 때는 당연히 이 인두기를 대서 납땜을 할 때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길이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은
이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길이가 어느 정도 긴 서포트들, 이런 서포트들을 이용해서 PCB에다가 자, 물론 이런 PCB마다 이런 서포트를 꽂기 위한 PCB가 없는 PCB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이렇게 요령은 똑같아요. 지금은 납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홀에 서포트를 고정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PCB를 뒤집어서 세워줄 거예요. 자, 이 짓을 왜 하냐면, 이 짓을 왜 하냐. 자, 부품들을 지금은 영상에서 부품을 뭐 3개, 5개밖에 꽂지 않았지만, 부품의 수가 20개, 30개 이렇게 꽂다 보면은 이거를 뒤집어서 납땜을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부품의 높이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캐패시터 같이 좀 높은 부품이 있으면은 그 기판을 뒤집었을 때 기판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상태로 납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따라서 높이가 한 5cm 정도 되는 서포트를 준비해서 PCB에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판을 뒤로 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나머지 납땜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손쉽게 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기판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땜을 하지 않은 이 핀이 있다면 납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니퍼를 이용해서 이런 핀들을 제거해 주시면 납땜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PCB의 부품들을 실장하는 순서는요, 물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연히 각자가 작업에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들, 작은 부품들을 위주로 먼저 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작은 IC, 어떤 TRU들을 납땜을 하는 편입니다. 자, 부품을 땜을 하다가 당연히 어떤 큰 부품들을 실장을 하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작은 부품들을 실장하는 게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C9랑 D3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있는 트랜지스터와 방열판, 그리고 우측에 있는 트랜스포머에 비하면은 비교적 굉장히 작은 부분들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방열판과 트랜스포머를 조립한 상태에서 C9와 D3를 조립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따라서 이 비교적 부피와 크기가 작은 부품들을 먼저 실장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부품이 큰 부품들을 실장을 하는 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D타입 부품을 실장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